35년을 함께 산 남편. 저는 그 사람에게 제 청춘을 모두 바쳤습니다.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지키고 남편의 학비와 집, 장만까지 제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모두 남편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. 제 삶은 없었습니다. 그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제 몫이라고 믿었습니다. 하지만 그 모든 헌신의 끝에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배신은 제가 가장 아끼던 혈육, 15살 어린 친정 여동생과 함께였습니다.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. 늦은 귀가, 늘어난 외모 관리. 평생 운동이라곤 안 하던 사람이 헬스장을 다니고 머리를 염색하고 비싼 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처음엔 그저 나이 들어 건강을 챙기려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직감이 속삭였습니다.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. 그는 집에 와서도 저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. 살만 쪘네, 돼지 같아. 내 몸매 보니까 정 떨어진다. 밖에 나가면 창피하다, 옆에 서 있지 마라. 웃으며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 말들은 제 가슴을 매일같이 찔렀습니다. 저는 울면서도 참았습니다. 아이들을 위해, 가정을 위해, 내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을 위해. 그러던 어느 날 세탁을 하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. 2인실, 2인 숙박. 날짜와 시간은 그가 출장이라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. 설마 아닐 거야.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겠지.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. 아니야. 분명히 무언가 있다.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.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두 다리는 후들거려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. 호텔 앞. 남편은 한 여인을 끌어안고 웃으며 들어갔습니다. 그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. 그 여자는 다름 아닌 15살 어린 제 친정 여동생이었습니다. 제가 키우다시피 한 동생. 내 딸처럼 돌보고 학비 대주고 옷까지 사입혔던 동생이었습니다. 그런 동생이 내 남편의 외도 상대였습니다.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마주했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내밀며 물었습니다. 이게 뭐야?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남편은 무릎 꿇고 빌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래. 내 동생이랑 만났다. 뭐 어쩔 건데. 넌 늙었고 살만 쪄서 여자로 안 보여. 내 동생은 날 남자로 대해줬어. 넌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이라도 했냐? 이혼하자. 집은 다 내 거야. 넌 빈손으로 나가. 차라리 날 죽였으면 덜 아팠을 겁니다.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. 며칠 뒤 저는 여동생을 불렀습니다. 눈물로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뻔뻔하게 말했습니다. 언니가 먼저 오빠한테 소홀했잖아. 난 사랑을 택했을 뿐이야. 내가 키운 동생. 내가 학비 대주고 대학 보내고 옷까지 사입혔던 동생. 내 등에 칼을 꽂은 건 남편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한 여동생이었습니다.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. 대신 차갑게 결심했습니다. 끝까지 가보자. 당한 만큼,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리라.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었습니다. 호텔 예약 내역. 사랑해라는 메시지.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진.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. 며칠 뒤 탐정이 건넨 보고서 속 사진에는 남편과 여동생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.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, 차 안에서 다정히 대화하는 모습까지. 저는 손이 떨려 사진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끝까지 보아야 했습니다. 저의 복수를 위해서.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. 양가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일부러 남편과 여동생을 나란히 앉혔습니다. 식탁 밑에는 작은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. 술이 돌자 두 사람은 방심했습니다. 곧 자유로워질 거야. 이제 저 여자는 필요 없어.
그들의 목소리가 모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. 순간 친척들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.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통곡했고 여동생의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. 남편은 허둥지둥 소리쳤습니다. 이건 조작이야. 전부 다 조작이라고. 하지만 제가 꺼낸 호텔 영수증과 사진이 식탁 위에 탁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. 여동생은 울며 변명했습니다. 난 그냥 잠시 흔들렸을 뿐이야. 큰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쳤습니다. 이 집안을 뭐로 보는 거냐? 내 놈들은 인간도 아니다. 두 사람은 결국 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눈물과 고함이 뒤섞인 아수라장.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는 끝이다.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섰습니다. 판사 앞에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. 사진, 영수증, 녹취록. 법정 안은 술렁이었고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. 그는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. 날 이렇게까지 망치고 싶어? 넌 악마야.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. 악마는 바로 당신입니다. 결국 남편은 교직에서 파면됐습니다. 평생 지켜온 명예와 체면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. 여동생은 이혼당하고 친정에서도 의절당했습니다.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됐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폐륜 불륜 커플로 낙인 찍혔습니다. 저는 위자료와 재산을 지켜냈습니다. 그리고 두 눈으로 그들의 파멸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. 저는 이제 혼자지만 두렵지 않습니다. 남편의 배신, 여동생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, 울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.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. 그리고 그 대가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치욕으로 돌아옵니다.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. 그리고 제 삶은 다시 시작입니다.